광화문 태극기 연구 설치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서울시 쪽에서 통보를 해왔기 때문에 자신들은 조정 신청을 했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보훈처에서 내놨는데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서울시는 태극기 설치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복 70주년 기념 행사 사업과 관련해서 보훈처하고 업무 협의화까지 체결했던 것입니다. 네. 다만 항구적으로 광장에 설치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설치하거나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던 거고요. 올 7월 23일 보훈처도 열린광장 운영시민위원회에 내년 8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달라는 심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보훈처 국장급 회의에서도 설치 장소를 광화문 광장에서 광화문 시민 열린 마당으로 네. 이렇게 변경해서 한시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양 기관이 의견까지 모았습니다. 자, 이대현 행정관님. 지금 보훈처 쪽에서 저희들이 인터뷰 내용상 들었던 이야기는 연구 설치를 놓고 사실 서울시와 협의를 했는데 서울시는 연구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임시 설치 정도에 대해서는 뭐 그것도 정부 부지에다 하라. 이런 입장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연구 설치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했고 반대했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 행정조정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한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사회자님, 이 부분은 제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왜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 영구적인 태극기 설치는 좀 어렵다고 표현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선진국가의 경우를 볼 때 도시 한 복판에 초대형 국기 계양대를 설치한 그런 사례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광화문 광장과 인접해서 대한민국 대표적인 전궁인 경복궁하고 광화문이 위치해서 초대형 태극기 기양대를 설치하게 되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그거 우려했고요. 세 번째로는 광화문 광장은 저희들이 일반 시민들 것으로 생각하고 열린 공간으로 있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네. 임시적 사용으로 제한해서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보훈처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금년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당초 보훈처와 업무 협약할 때도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계양대를 상시 설치한다는 내용은 전혀 명시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우리 이대현 서울시 자치행정관님의 그 발언을 듣고 이 보훈처의 입장을 듣고 이렇게 보면은 보훈처에서 왜 연구 설치를 반대한다고 서울시에서 입장 표명을 한 거냐라고 이제 여쭸을 때 네네. 우선 주변 경관에 어울리지 않다. 권위주의적이다. 그다음에 세계 어떤 나라들도 이 광장에 태극기를 이렇게 연구 설치한 나라가 없다라는 그런 어떤 논리들을 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입장이 맞군요. 그렇게 본다면은 네. 광화문 광장에 지금 광화문 광장이 시민들 광장이고 열린 광장인데 이 열린 광장에 태극기를 연구 설치하는 깃대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경관에 여러 가지 어떤 그 주변 경관에도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입장은 충분히 서울시에서 개진을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요. 연구 설치는 분명히 서울시에서 반대하셨군요. 그리고 그렇죠? 요거는요, 사회자님. 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 요 계양대 설치하고 관련해서 우리 정부에 광복 70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이 추진위원회에서 올 4월에 광복 70주년 기념사업을 결정할 때 광화문 광장 이 대형 태극기 계양대 설치는 경복궁의 경관 훼손, 네. 애국심 강요라는 이념 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를 했습니다. 애국심 강요. 그래서 네. 물리적인 태극기, 즉 태극기 계양대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태극기를 새롭게 해석하는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 네. 이런 의견을
보훈처에 제시했던 것입니다. 자, 제가 두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네네. 광장에 연구 설치하는 건 반대다. 서울시의 입장은 연구 반대다. 설치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반대죠. 예. 두 번째로 선진국가들의 모든 그 도심의 큰 광장에 이런 어떤 대형 국기를 이렇게 설치한 경우가 없다. 예,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천안문 광장에는 오송 홍기가 펄럭이던데요. 있습니다. 예,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천안문 광장의 크기하고 그 계양대의 크기하고 다르다.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우리 광화문 광장은 천안문 광장의 20분의 1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광장의 그 높이도 규모에 말이에요. 따라서 사회자님. 네. 그 높이도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 설치된 오성기와 여기에 설치하겠다고 하는 태극기의 크기라든가 비례는 네.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이 그 광화문 광장이 시민들의 열린 광장이고 열린 공간이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하는 건 미관을 해친다라는 입장은 분명히 갖고 계시군요. 서울시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 공간은 항상 비워져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저희 서울시의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네. 국가에서 국기를 이렇게 광장 한 가운데 설치해놓고 애국심을 강요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입장이시군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열린광장 시민위원회에서 네. 그런 부분의 어떤 얘기들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 열린광장 시민위원회의 어떤 그런 의견일 뿐만 아니라 정부의 그 광복 70주년 기념사업단에서도 나왔던 얘기라는 사실을 제가 밝혀두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도 연구 설치는 반대시군요.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제 연구 네. 설치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오직 했으면 우리 서울시 부지인 시민 열린마당이라는 곳까지 제시를 했고요. 네. 또 세종로 공원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거기는 어떨까 하고 알아봤습니다. 근데 열린광장 시민 열린마당은 17년 3월이면 의정부터 복원이 시작되고 세종로 공원은 컨서트홀이 17년에 건립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한시적으로 설치해라 거기다가. 네. 다만 보훈처에서 영구적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면 우리 문화관광부에 있는 역사 박물관 앞에 네. 설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정부 종합청사에 설치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것도 한번 검토해보는 게 어떻겠냐. 아하. 이 의견을 준 거죠.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경관을 해친다. 서울시의 광장에 주변 경관을 해치고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에 지금 현재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천막들이 많이 지금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그런 곳과 비교해서 태극기 깃대 하나 설치하는 건 그렇게 큰 경관 해치는 데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반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 참여형 시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 박원순 시장이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박원순 시장이 지난 10월 한 여론조사에서 시민 87.3%가 광화문 광장의 태극기 개항에 찬성하고 반대는 불과 8.6%에 불과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를 못한다라고 하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좀 있는데요. 이 답변을 끝으로 오늘 인터뷰 끝맺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 세월호 천막은 임시적인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 억울하게 사고를 당한 네. 희생자 유가족들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월호 천막은 상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족들의 상처가 치유되면 곧바로 광화문 광장을 떠나게 될 임시시설임을 여기서 밝혀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일부 언론 보도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시민 87.3%가 태극기 개항에 찬성했다는 여론조사의 객관성에 의문이 있기는 합니다. 다만 서울시도 태극기 개항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어디다 할 거냐,
시기는 언제까지 하고 어떻게 할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해서 네.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대현 서울시 자치행정관님 오늘 인터뷰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